같이 가실래요? 서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새벽 5시. 서영은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민준이 자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제 벗어둔 옷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서영은 자신이 한 일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처음 만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사람과 20살 가까이 어린 남자와 서영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1월의 서울은 추웠습니다. 윤서영은 딸의 원룸 문턱에 서서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10분. 방역업체에서 2시에 온다고 했으니 곧 도착할 것입니다. 엄마, 꼭 오셔야 해요? 지우가 침대 모서리에 앉아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20살이 된 딸은 이제 엄마가 자기 공간에 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서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벌레 무서워한다며. 혼자 있으면 불안하잖아. 그래도 딸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살아온 10년이었습니다. 지우가 중학교 1학년 때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그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무시와 냉대였습니다. 대학병원 수간호사까지 올랐지만 집에 오면 그저 밥 해주고 빨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존재감 없는 가구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자신이 숨쉬는 사람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외로움과 함께 왔습니다. 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서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방역업체입니다. 목소리가 젊었습니다. 서영은 문을 열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에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서영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남자가 장비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원룸이라 그의 존재감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서영은 괜히 머리칼을 쓸어 넘겼습니다. 어머님께서 대신 계신 거군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 그렇습니다. 이 사람 눈에는 자신이 중년 아줌마일 뿐입니다. 네. 딸이 벌레를 무서워해서요. 따님, 복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예쁜 어머니가 챙겨주시니까. 서영은 그 말에 묘하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언제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어봤던가. 남편은 결혼 후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능숙하게 방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베이스보드 틈새, 싱크대 아래, 화장실 배수구. 일하는 모습이 신중하고 꼼꼼했습니다. 보통 겨울에는 벌레가 덜하지만 난방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원룸은 음식 냄새가 배기 쉬워서요. 그렇군요. 서영은 창가에 기대어 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팔을 뻗어 높은 곳을 점검할 때 등 근육이 드러났습니다. 서영은 시선을 거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어머님, 혹시 따님은 어디 가셨어요? 친구 만나러 갔어요. 그럼 저랑 단둘이시네요. 민준이 장난스럽게 웃었고 서영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잘했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어머님도 따님 닮아서 되게 젊어 보이세요. 30대인 줄 알았어요. 에이, 과찬이세요. 서영은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자신을 30대로 봐준다니. 립서비스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민주는 트랩을 여러 곳에 설치하고 약품을 분사했습니다.
작업은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사이 두 사람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 일한 지 5년 됐어요. 23세 시작했죠.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사람들 만나는 게 재밌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서영은 그 밝음이 부러웠습니다. 자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무거워졌을까? 병원 일은 긴장의 연속이고 집에 오면 딸 걱정뿐이었습니다. 명함 하나 주세요. 지인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사실 급히 소개해 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과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민주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영은 명함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벌레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일주일 정도 지켜봐 주세요. 문제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준이 나갔습니다. 서영은 닫힌 문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방금 떠난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명함의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김민준 방역. 이름을 입력하면서 서영은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딸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 됐어요? 응. 깨끗하게 해놨어. 고마워요, 엄마. 지우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영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20살, 어른이 되어가는 딸. 자신은 45, 인생의 반을 넘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을 달리는 전동차처럼 자신의 삶도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 언제쯤 자신을 위한 시간이 올까? 명함이 든 지갑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저녁 서영은 병동 업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차트를 정리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엄청 큰 거. 엄마, 나 무서워서 집에 못 있겠어요. 진정해. 어디 있어? 지금 현관문 열고 복도에 나와 있어요. 친구네 갈게요. 엄마가 처리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벌레를 무서워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개미만 봐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영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저녁 6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개인 번호로 연락해도 될까? 하지만 딸이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끝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며칠 전에 서대문구에서 방역하신 윤서영입니다. 아, 어머님, 기억나요. 무슨 일이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서영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이 바퀴벌레를 보고 집을 나갔다고, 너무 놀라서 친구 집으로 갔다고. 아, 그렇군요. 원래는 일주일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서영은 말을 망설였습니다. 부탁하기가 미안했습니다. 제가 지금 스케줄이 다 끝나서요. 개인적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아요. 9시나 10시쯤 괜찮으세요?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어머님 딸 나이 또래 동생이 있어서 이해돼요. 전화를 끊고 서영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까요? 단순히 문제가 해결돼서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서영은 지우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7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불을 켜고 둘러봤지만 바퀴벌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딘가 숨었을 것입니다. 서영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병원 유니폼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화장은 아침에 한 것이 거의 지워졌습니다. 파우치를 꺼내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서영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저 방역 기사가 오는 것뿐인데.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볼에 파운데이션을 덧바르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9시 1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유니폼이 아니었습니다. 더 젊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와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서영은 문을 닫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따님은요? 친구 집에 있어요. 제가 해결될 때까지 못 온대요. 많이 놀라셨나 보네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서영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자꾸 나왔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자꾸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러죠? 벌레 때문에 이렇게까지 소란 피우고. 괜찮아요. 다들 그래요. 특히 여자분들은 더 무서워하시죠. 민주는 방 안을 살폈습니다. 서영은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구석구석을 확인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등이 넓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티셔츠 사이로 근육의 선이 드러났습니다. 서영은 시선을 걷었습니다.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왜 자꾸 이 사람을 보게 되는 걸까요? 어머님, 일단 앉으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민준이 서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서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자신을 위로해 준 게 언제였을까요? 남편은 한 번도 이렇게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호들갑을 떨었나 봐요. 아니에요. 당연히 놀라실 만해요. 민주는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착각하는 걸까요? 민준이 일어나 방 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침대 아래 설치된 트랩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잡혀 있네요. 이 녀석이었나 봐요. 정말요? 서영이 다가갔습니다. 트랩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크기가 제법 컸습니다. 원래 며칠은 나올 수 있어요. 약이 퍼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민주는 20분 정도 더 방 안을 점검했습니다. 서영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있으니까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민준이 장비를 챙겼습니다. 서영은 일어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가겠죠. 아쉬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괜찮아요. 어머님이 너무 예뻐서 안 올 수가 없었죠.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총각이 유부녀 놀리는 거 아니에요? 서영도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말하다니. 평소에 자신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진심인데요. 정말 이쁘세요. 민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서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걸까요?
집에 가기 싫은데.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왜요? 밤에 나오는 게 귀찮아서요. 오늘 일찍 끝나서 좋았는데 이제 집 가면 또 혼자잖아요. 그럼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왔습니다. 조금 쉬었다 가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서영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유부녀가 총각 놀리는 거 아니에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서영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못 먹었어요. 그럼 제가 사드릴게요. 감사의 표시로. 괜찮아요. 어머님이 그럴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제가 사고 싶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원룸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영은 외투를 여몄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 데이트하는 연인들. 서영은 민준과 나란히 걸으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 설렘은 뭘까요?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님이 고르세요. 삼겹살이랑 소주 한 잔 어때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웃었습니다. 좋죠. 고기가 나왔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주잔에 술이 따라졌습니다. 서영은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별 말씀을요. 잔이 부딪혔습니다. 서영은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영의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는 빠르게 익어갔습니다. 서영은 집게로 고기를 뒤집으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편할 수가 있을까요? 어머님, 제가 구워드릴게요. 민준이 집게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영은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고기를 구워주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서영이 구웠습니다. 저는 그냥 서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어머님이라고 하니까 너무 나이 들어 보여요. 말이 나오고 나서야 서영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이런 말을 했다니. 술이 조금 취한 걸까요? 아니면 이 사람 앞에서는 다른 자신이 나오는 걸까요? 그럼 저는 민준이라고 불러주세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서영도 웃었습니다. 잘 익은 고기가 접시에 담겼습니다. 서영은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고소한 기름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이랑 여동생 하나 있어요. 동생이 대학생이에요. 그럼 아직 결혼은 안 했죠. 연애도 작년에 끝났어요.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서영 씨는요? 저요? 뭐가 궁금하세요? 이혼하셨다고 했잖아요. 힘드셨겠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소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딸이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죠. 아,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었어요. 무시당하는 거요. 저는 20년 넘게 간호사로 일했어요. 수간호사까지 됐죠. 근데 집에 오면 그냥 가정부였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술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어서일까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제 역할의 전부였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관심 없었죠. 민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숨 쉬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동시에 너무 외로웠어요. 밤에 혼자 집에 있으면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딸 하나 잘 키우는 게 목표였어요. 그 애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서영은 말을 멈췄습니다.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근데 딸이 이제 컸어요.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저는 뭐죠? 누구를 위해 사는 거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손을 뻗어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영은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서영 씨도 서영 씨 자신을 위해 사셔야죠.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런데 어떻게요? 45해를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말은 쉽지만 어려워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조금씩이라도. 민준이 웃었습니다. 서영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술잔이 비워졌습니다. 다시 채워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가 넘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준도 취한 것 같았습니다. 서영 씨, 오늘 집 가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택시 타면 돼요. 저도 집이 멀어서 이 근처에 숙소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도 서대문구에서 일정이 있거든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영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서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 같이 가실래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목소리와 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손을 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했습니다. 이 온기를, 이 순간을 원했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갔네요. 민준이 손을 걷었습니다. 서영은 그 손이 떠나가는 게 아쉬웠습니다. 아니에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서영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대답이 나왔습니다. 서영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서영은 멈춰 섰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진지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무섭긴 해요. 서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무서운데 왜 가는 거죠?
외롭고 서로를 원하니까요. 민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서영은 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원했습니다. 근처 호텔을 찾았습니다. 체크인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서영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후회 안 하시겠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하고 싶어요.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서영도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민준이 서영의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서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이 온기를, 이 떨림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키스는 깊어졌습니다. 민준의 손이 서영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서영도 그의 목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로 향했습니다. 옷이 벗겨졌습니다. 서영은 부끄러웠습니다. 45의 몸이었습니다. 젊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름다워요.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서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몸이 겹쳐졌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그의 것이 들어올 때 서영의 입에서는 낮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 이상의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딱딱했어요. 황홀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듯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서영은 이런 감정을 잊고 있었습니다. 원했습니다. 느끼고 싶었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영은 민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좋은 쪽으로요? 네. 좋은 쪽으로. 서영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한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민준이 서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서영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이 밤이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후회할까요? 아니면 또 만나게 될까요? 서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새벽 5시, 서영은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민준이 자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제 벗어둔 옷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서영은 자신이 한 일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처음 만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사람과 20살 가까이 어린 남자와 서영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45살의 얼굴이었습니다. 어제는 취해서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냉정했습니다. 서영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민준을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와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가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깨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은 오후 근무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히 가세요. 민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슬펐습니다. 어제 고마웠어요. 서영은 그 말만 남기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영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왔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서영은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엄마, 어제 고마웠어요. 잘 해결됐죠? 응. 다 해결했어.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무리하지 마세요. 사랑해요, 엄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은 엄마였습니다. 20살 딸의 엄마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젊은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영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퇴근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서영 씨, 잘 지내세요? 저번에 정말 좋았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서영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또 연락이 왔습니다. 바쁘신가 봐요. 괜찮으면 연락 주세요. 서영은 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세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서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다시 만날 수 없다고요? 왜요?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영은 병동에서 야간 근무를 마쳤습니다.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후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김지연 32살의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선배님, 피곤하시죠? 좀 그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서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선배님, 저한테 말씀하세요. 혼자 안고 계시지 마시고. 서영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후배는 똑똑하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지연아. 네. 나 이상한 일을 했어. 서영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빼고 대략적인 상황만 말했습니다. 젊은 남자를 만났다고, 하룻밤을 보냈다고, 그 후 연락을 끊었다고. 지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선배님, 왜 연락을 안 하세요? 무서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왜 안 돼요? 나이 차이도 많고 나는 엄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님,
선배님은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잖아요. 남편 위해, 딸 위해, 환자들 위해. 이제는 선배님 자신을 위해 사셔도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선배님이 행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연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서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고마워. 아니에요. 선배님, 그 사람한테 연락하세요. 최소한 대화는 하셔야죠.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를 썼습니다. 민준 씨, 죄송해요. 연락이 늦었어요. 제가 많이 혼란스러워서 시간이 필요했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3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서영은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사람은 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겨울도 끝나가는 걸까요? 서영은 다시 문자를 썼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커피라도 한잔 하고 싶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좋아요. 언제든지요. 서영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3월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카페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준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영도 손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서영은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민준이 주문을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영은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연락을 끊어서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잘 몰랐어요. 두려웠던 것 같아요. 무엇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서영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제 자신이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저 자신이 낯설었어요. 그리고 주변 시선도 무서웠고요. 주변 시선이요? 나이 차이도 있고 저는 이혼한 엄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요. 서영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게 신경 쓰였어요. 나이 차이, 서영 씨가 싱글맘이신 것. 근데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 하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잖아요. 저는 서영 씨가 좋아요. 민준의 말은 담백했습니다. 서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동시에 아팠습니다. 민준 씨. 서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민준 씨가 좋아요. 정말로요. 민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이유가 너무 많아요. 나이 차이, 제 상황, 민준 씨의 미래. 저는 45이에요. 민준 씨는 아직 28이고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서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준 씨는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낳아야 하고 그런 미래가 있잖아요. 저는 그걸 다 지나온 사람이에요. 저는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3년, 5년 후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두려워요. 또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그러다가 또 상처받을까 봐요. 저는 상처 안 줄 거예요. 민준 씨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서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저는 그날 밤이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제가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럼,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영은 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영 씨도 힘드시죠? 민준이 물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요. 그럼 왜요? 그게 맞으니까요. 우리 둘 다를 위해서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서영 씨 마음 존중할게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뭐가요? 저한테 그런 시간을 줘서요. 서영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민준의 말에 서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민준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민준 씨, 좋은 사람 만나세요. 민준 씨를 정말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민준 씨의 미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서영 씨도요. 행복하세요. 노력할게요. 서영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민준도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게 마지막이네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네, 아마도요. 연락하면 안 될까요? 서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그게 우리 둘 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영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악수였습니다. 잘 지내요, 민준 씨. 서영 씨도요. 서영은 몸을 돌렸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의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잘 가요. 서영은 중얼거렸습니다. 4월이 지나갔습니다. 5월이 왔습니다. 서영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딸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가끔 민준이 생각났습니다. 그의 웃음이, 따뜻한 손이, 다정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별도 배움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영은 지연과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배님, 요즘 좀 어때요?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지. 근데 그게 전부야. 그리움만으로는 안 되더라.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럴까? 네.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서영은 웃었습니다. 용기.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비겁함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선배님,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 그 밤은 후회 안 해. 그게 내 인생에서 필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 근데 계속 만나는 건 우리 둘 다한테 아픔만 줬을 거야. 그래도 행복한 순간이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고마워. 그 사람한테.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서영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아 보였습니다. 지연아. 네. 나 요즘 상담 받고 있어. 정말요? 응. 심리 상담. 나 자신을 이해하고 싶어서. 좋으시겠어요. 응. 많이 배우고 있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항상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지. 서영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대.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 평생 안 해본 거니까. 천천히 하세요, 선배님. 그럴게. 6월이 왔습니다. 서영은 딸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요즘 좀 어때요? 괜찮아. 진짜요?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그래. 좀 힘든 일이 있었어.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누군가를 만났었어. 진짜요? 응. 근데 이제 안 만나. 왜요? 안 맞았어. 아니, 맞았는데 맞지 않았어. 이상한 대답이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좋았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우리가 함께하기엔 상황이 안 맞았어. 엄마가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맞는 거겠죠. 지우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슬프긴 한데 괜찮아. 나한테 필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 무슨 경험이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경험. 그리고 내 감정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경험. 지우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7월이 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서영은 휴가를 냈습니다. 혼자 제주도에 갔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서영은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이렇구나. 밀려왔다 물러가고, 만났다 헤어지고, 사랑했다 아파하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파도는 다시 밀려왔습니다. 인생도 계속되었습니다. 서영은 모래 위에 앉았습니다. 일기를 꺼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쓰라고 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썼습니다. 나는 윤서영입니다. 45살입니다. 간호사입니다. 엄마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여자입니다. 나는 실수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괜찮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실수할 자격도 있습니다. 민준 씨,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비록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들은 제게 선물이었어요.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제 속도로. 서영은 일기를 덮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서영은 웃었습니다. 눈물도 흘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영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봄이 왔다가 갔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그리고 서영은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사연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